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일본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다. 세계를 휩쓴 한국과 몰락한 일본의 비교는 이제 무의미할 듯. 언제 들어도 기쁜 일본 기업의 부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전자업체 소니가 다음 달부터 브라질에서 TV와 카메라, 오디오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것인데요. 지난 2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소니는 성명을 통해 제품 상당수를 이달 말까지만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TV와 오디오, 카메라 판매는 올해 중반까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극심한 실적 부진과 경쟁 업체와의 격차를 좁힐 수 없다는 실무진 판단으로 인해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니가 철수하게 된 주된 이유는 바로 한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인데요. 브라질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업체들이 대형 TV와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소니는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완벽하게 뒤처지면서 시장 활로를 뚫지 못했습니다. 아이 좋아라. 심지어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에게마저 밀려 설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인데요. 소니가 판매를 중단하는 품목으로는 TV, 홈시어터, 헤드폰, 블루투스 스피커, 카메라, 캠코더 등입니다. 그리고 해당 품목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앞서 지난해 9월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 공장을 브라질 국영기업 몬디알에 매각하고 사업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스마트폰 판매도 중단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전기전자제품까지 철수하여 기업 존속의 위기가 닥쳤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소니가 브라질에서 힘을 못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까지 일본 전자기업들은 브라질에서 8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브라질은 일본 텃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일본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브라질 외국 교민 중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 교민들은 1908년부터 농업 이민을 위해 브라질로 건너가기 시작하였고 혼혈까지 합하면 2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브라질 내 교민 가운데서도 1위이며 일본계 디아스포라 가운데서도 제일 수가 많습니다. 80년대 세계 시장을 휩쓴 일본 제품들의 높은 인지도와 일본 교민들의 압도적인 자국 브랜드 선호로 인해 브라질 수도 상파울로에는 일본의 유명 브랜드인 혼다와 도요타, 도시바, 소니 등 다양한 업종의 일본 기업들이 진출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일본인 학교인 상파울로 일본인 학교가 있는 등 일본과의 인연이 매우 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홈그라운드라고 볼 수 있는 브라질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인해 소니가 철수한다는 소식에 일본 전자업계는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가 떠난 그 자리에는 삼성전자와 LG가 10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브라질에서 65인치 이상 대형 TV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배나 늘어나며 58%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65인치 이상 TV를 구매한 브라질 소비자 2명 중 1명 이상이 삼성 제품을 선택한 셈입니다. 또 전체 브라질 TV 시장에선 41%의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IHS 마켓에 따르며 소니의 브라질 TV 시장 점유율은 3%로 2위인 LG와의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CNN 브라질은 소니는 브라질 시장에서의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며 2019년에는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했고 TV 역시 삼성이 14년째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시장 경쟁에서도 토요타가 현대에 밀리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 점유율은 8.58%로 GM, 폭스바겐, 피아트에 이은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토요타는 현대차보다 한 단계 낮은 5위로 7.07%에 머물렀습니다. 미국발, 인지도발, 고정관념발로 세계 전자산업에서 1위 제품들을 만들어냈던 일본은 이제 기술력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시장에서 점점 도태되어 이제는 몰락이란 표현까지 서슴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것이 바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입니다. 카메라 이미지 센서 반도체의 절대 강자로 알려진 소니가 자사의 스마트폰에 자사의 이미지 센서가 아닌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해 소니가 처한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소니는 첫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1 마크2에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후면 카메라에는 삼성전자의 1200만원소 아이소 세슬림 SOK3T를, 전면 카메라도 역시 삼성의 800만원소 아이소 세슬림 SOK4H7을 채용했습니다. 이미지 센서 시장 1위이자 일본 대표 전자기업인 소니가 한국의 대표 전자기업 삼성전자의 제품을 탑재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처한 현재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IHS 마켓에 따르면 소니는 작년 2분기 점유율이 42.5%이고 삼성전자는 21.7%로 점유율에서는 소니가 앞서 있지만 단가 경쟁력과 기술력에서는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소니의 점유율이 무색하게 기술력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이라는 것인데요. 작년 8월 1억 8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1억 화소를 넘었으며 이어 6개월 만에 카메라 감도가 최대 2배 이상 높은 아이소셀 브라이트 HM1을 선보였습니다. 점유율에 못 미치는 소니의 신제품 개발 역량 저하는 부진한 매출로 인한 저조한 R&D 투자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 여파로 스마트폰 생산이 60% 이하로 급감함에 따라 소니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했는데요. 화웨이가 소니 이미지 센서 매출 가운데 2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중일이 손잡고 함께 나락으로 가니 흐뭇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몰아세우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삼성 없애자고 화웨이 밀어주자던 게 일본 사람들입니다. 삼성보다 호감이 간다.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부품은 모두 일본제. 가격은 2배나 높은 삼성. 발매 전에 종료 확실. 경사스럽다. 삼성 살 정도면 차라리 화웨이 구매바람. 성능 차이 없잖아요. 왠지 화웨이를 응원하고 싶어진다. 만약 둘 중 한 가지 선택하라면 전면적으로는 화웨이를 지지한다. 나는 필요 없지만 화웨이는 힘내서 삼성을 부도로 몰아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한국에 열등감을 갖고 있으면 중국 화웨이가 잘나가는 게 낫다는 심정이니 참 보기 안타까울 지경이네요. 반면 삼성은 반도체 품귀 현상에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도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2030년까지 메모리, D램, 낸드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를 달성하기 위해 133조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하였는데 이런 전략을 달성한 핵심 사업이 이미지 센서 분야입니다. 이미지 센서 활용 범위가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미래혁신 사업 분야까지 넓어지고 있는 것도 이유입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소니를 조기에 따라잡기 위해 이미지 센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작년 초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센서 관련 팀을 한 군데로 모아 센서 사업팀을 구성한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입니다. 박용인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달성 목표인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는 제 입장에서는 늦다. 특히 센서에서는 그 전에 더 빨리 1위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작년 일본 수출 규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한국은 일본의 부품 없이는 제품을 못 만든다 라고 단언하였지만 실상은 일본이야말로 한국 부품 없이는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북미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소비자 평가 1위를 차지한 일본 소니 TV는 LG 디스플레이로부터 패널을 공급받아 만들고 있습니다. TV는 패널 빼면 아무것도 아니죠. 미국 유력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 리포트가 최근 공개한 60인치 이상 대형 TV 성능 평가에서 소니의 OLED TV 2개 모델이 평점 86점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소니가 북미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한 패널과 CSO 기능 덕분으로 알려졌습니다. CSO는 디스플레이 자체에서 소리가 나오는 기술로 OLED 패널이 화면은 물론 스피커 역할까지 합니다. 사실상 LG 디스플레이의 기술력이 다했다라고 볼 수 있죠. 전 세계에서 TV용 대형 OLED 패널을 양산하는 업체는 LG 디스플레이가 유일합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TV 주도권을 두고 LG가 주도하는 OLED TV와 삼성이 이끄는 QLED TV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한국 제품의 우수한 기술력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TV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3.65%로 1위, LG전자가 11.6%로 2위, 한국 두 기업의 점유율이 35.2%로 싼맛의 막스는 중국 기업을 앞지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삼성과 LG의 총 점유율은 무려 49.7%로 전체 TV 시장의 매출 절반을 국내 기업들이 장악했습니다. 이러니 일본이 부러워 미칠 노릇이죠. 일본은 한국 타도를 외치고는 있지만 정작 한국 기업 부품이 없으면 제품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그저 아류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일본은 반도체 자동차와 더불어 가전업계까지 석권하며 전자왕국이라 불릴 만큼 견고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1988년 NEC, 히타치, 도시바는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상위 1위부터 3위를 차지하고 전세계 톱 10개 기업 중 8개가 일본 기업일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줄파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기존 가전뿐 아니라 최근 스마트 가전 분야에서도 한국에 밀려 맥을 못 추르고 있습니다. 일본 전자 8사 영업이익을 다 합쳐도 삼성에 못 미치는 건 새로운 사실도 아니죠. 일본 기업의 쇠락은 결국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본이 만들면 사야지 어차피 일본 것 말고는 살 게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였고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일본을 압도하자 자연스럽게 쇠퇴한 것입니다. 즉 상품에 있어 자기들만의 표준을 고집하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고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재작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습성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일본이 소부장 안 팔면 한국은 만들지도 못한다라고 한방 먹인 줄 알았지만 웬걸 오히려 한국의 국산화율만 높여주는 꼴이 되었고 일본 하청 기업들의 매출에는 직격탄을 맞는 격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라더니 기억마저 잃어버렸나.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한국을 일본의 경제 속국 취급하고 있네요. 앞서 나간 지 오래입니다. 제조업은 이미 오래전에 계열과 하도급이라는 일본적 수직 분업 체계에서 각 분야의 전문화한 기업들이 국경 없이 분업해가는 수평 분업 구조로 변화했지만 일본은 생각을 바꿀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저 설계와 제조에 수직 통합을 고집하고 있죠. 도장 문화에서 알 수 있는 수직적이고 명령과 하달로 이뤄지는 일본의 강약 약강 습성과 일본인의 민도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오만함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오늘날의 후진국 일본의 쇠퇴는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과 창조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한국은 이만 저 멀리 가버리겠습니다. 그럼 사요나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